이게 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캠프도 하고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힘든 일도 하고 하는데 사무총장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특히 어느 대학에 가면 제일 민망합니다. 그 총장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삼총으로 두 글자로 줄인 다음에 이제 1학년들한테 절대 님자 붙이지 말고 이제 제주도 이렇게 놀러 다닐 때 부를 때 삼총 이렇게 불러라. 그랬더니 1학년들은 잘합니다. 예. 3, 4학년들이 또 님이 붙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걔들 졸업하면 이제 끝날 거니까 그 굳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직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변화의 흐름. 이거를 이제 주제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의 변화라고 불러도 같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또 조직 주변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동시대화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동기화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멸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감사로 있는 사단법인과 똑같은 이름의 똑같은 소관단체 하에 그 사단법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동일인 이름이 있으면 반려해야 되는데 반려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줘 버린 겁니다. 이전에 허가 내준 사실을 검색하지 않았겠죠.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뒤에 만들어진 거라서. 감사인 제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였겠습니까? 검색입니다. 그 단체가 살아있는지인데, 검색을 했다는 얘기는 그 단체가 어떤 변화를, 어떤 사건을, 어떤 보고를 일으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 단체의 변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뒤에 만들어진 동명 이단체인 제가 속한 곳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안심했죠. 아, 죽었구나. 그 마지막 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그 법원에 법인 등기부를 뗐더니 긴장, 있어요. 살아 있어요. 자, 이거 안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변화하지 않을 거면, 움직이지 않을 거면 그냥 깨끗이 사망 신고를 하는 게 차라리 문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고 일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직활동가들의 본업이 뭐냐? 첫 번째는 쏟아지는 현안을 처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어떤 변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미리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조직에서 오래 일하면 이제 저 고인물 언제 빠지나 이런 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인물 입장에서는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 물들이 그 변화를 기획할 줄 아는 걸 보면 안심하고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빠지면 그거는 순리대로 물러간 게 아니라 도망간 거 내지는 회피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우리 귀중한 연구자분들께서 정말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4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비영리 섹터가 90년대에 시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가 있죠. YWCA가 100년 이상 존재했는데 마치 마을의 가게방 같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조직같이 안 느껴진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조직은 살아 있었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명신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100년을 넘기면서 TF까지 가동을 해서 어떻게 굿 거버넌스를 구성해낼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대한 조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100살 먹은 어떤 바디가. 저는 이 꿈이 바로 이런 꿈을 꿔야 Y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0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도 0이 둘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념도 오래됐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예. 현 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보다 역사가 긴 비영리 조직들은 말이죠. 후시적으로 그 따라오는 변화를, 제도 변화를 이끌기도 했고 또 그것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TF 이전의 Y가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령이었던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대한민국으로 체제가 바뀌었죠. Y가 존재하는 동안에 2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나라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체제가 바뀌었는데 체제도 조선 총독부를 여러분은 우리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 요새 나라 얘기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지뢰밭을 피해 다니듯이 해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체제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속령, 속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권제도, 세무제도, 행정제도, 비영리 개념 이게 다 Y의 자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들어진 제도 하에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동생이거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시적으로 외부인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내부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Y는 그 상황에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슬기롭게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영광스러운 이런 워딩을 하면서 내부의 충격도 무릅쓰고 변화의 도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찰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하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의료공제회의입니다. 로잔 언약의 기초에서 총체적 선교, 도시 선교 개념으로 탄생한 조직인데요. 희년 선교회라는 조직이 먼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의료를 담당하는 기능적 조직이 그 직능에 의해서 모조직, 그러니까 희년 선교회라는 모조직과 희년 의료공제회가 분리하거나 통합해야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의 모 법인이 외교부 소관의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입니다. 2003년에 기부금 영수증 좀 발행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박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법인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니까 보건복지부에 이제 우리 법인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소관법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질문이 서비스 대상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외교부로 가셔야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외교부를 갔죠. 외교부에 갔더니 서비스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의료 무료 진료인데요. 그랬더니 그건 복지부로 가셔야죠. 예, 전형적인 제도 칸막이 속에서 비영리 조직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겪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친한 외교부 관료들한테 이렇게 핑퐁 게임을 복지부하고 외교부하고 핑퐁 게임 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중히 여쭤봤더니 두말 없이 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법인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이라는 대상과 의료라는 그 내용, 이 칸막이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분리해야 되고 어쩔 때는 합쳐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이제 기독교 선교라는 더 큰 우산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나 사업 계획이나 회의나 중요한 의사결정 할 때마다 세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이 비영리 조직, 이 조직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Y만큼은 아닌데 희년도 이제 30년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학습도 해야 되고 충족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그들의 선택에 따른 그 대가로 취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스스로 와서 일하다 다쳤는데 왜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정서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그 정도면 뭐 다행이게요.
이렇게 다치고 잘리고 심지어 죽었는데 이렇게 내쫓아 버리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 시절이 아주 광야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인식도 광야고 비영리 관리 제도도 광야고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개척을 하신 분들은요 약점을 갖게 됩니다. 제도가 자기들을 받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도가 생긴 다음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수많은 제도들을 이렇게 넘어야 될 허들로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정당한데도 이게 수많은 또 악행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견제가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규제나 이런 게 생기면 저걸 어떻게 뛰어넘지 이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충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 특별히 여기 목사님 타이틀 가진 분들도 계실 거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약점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지금도 선교 이러면요 세상에 오지 중에 오지만 다니지 않습니까? 제도가 없는, 제도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데를 다니시다 보니까 다 허들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집사들이 끼어드는 그 자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무당국이나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희년은 악의가 없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공로를 많이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살짝 세법의 문제나 이런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넘어가 주더라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착한 게 통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착함에 의존할 수는 없죠. 제도를 충족하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는 제도를 선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암교회 사례는 이제 이따가 성석환 교수님께서 줌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이 사례도 희년하고 비슷한 면은 기독교 선교라는 기초 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암교회가 교회라는 고유의 어떤 정치체제, 교회 정치를 유지하면서도 모범적일 뿐 아니라 선도적인 지역사회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가 그 실행 책임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혼자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조직한테 위임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2번이나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컨설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독점적 거버넌스 권위를 유연화한 것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정치를 NGO가 요구하는 거버넌스에 딱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칭찬받는 작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조금 사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개 교회들이 어떤 NPO 비영리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할 때 문제점이 인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꽂아넣기, 그 다음에 자기 교인 중에 누구 이렇게 일자리 잃은 사람 데려다 놓기 이런 이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필시 전문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쉽게 자르지도 못해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암교회 사례에서는 공채했다는 부분을 무겁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자기 아는 사람 데려다 놓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울림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거는 좀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이음을 다룰 텐데 요것도 우리 그 이재원 선생님이 굉장히 잘 분석을 해줘서 저는 뭐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조직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솔직한 조직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비영리 인생의
구성원들의 욕구를 이렇게 실현하려고 한다는 조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한 조직에 우리의 욕구를 실현한다 이런 거를 미션에 씁니까? 안 쓰잖아요. 물론 미션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조직과 행동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비영리 조직을 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욕구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솔직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사적인 것이 되지 않고 공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솔직한 구조를 가진 이음이라는 조직인데 우리 이재현 박사님 발제에는 다음 세대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이제 진단이 또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솔직하고 하면 다음 세대가 환영하고 참여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화면이 제 말하고 큰 상관이 없어서 잘 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계시죠? 예. 자, 오늘 저희는 그 연구자들의 수고에 힘입어서 거버넌스의 변이를 수동적, 후시적으로 겪을 때 하고 능동적,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갈 때의 차이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대의 사례들은 그 자체가 메시지고 오늘처럼 그것을 서로 우리가 교환함으로써 문명에 기여하기도 하고 적어도 퇴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자리를 채워주신 것만